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2% 급등한 25,806.24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23% 상승한 2,812.12에, 나스닥 지수는 3.03% 급등한 7,655.85에 거래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이 공급 과잉 우려로 촉발된 하강 기류에 있어 아직도 위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 급등하며 4월 10일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반도체주 매도세가 과도할 수 있지만 반도체 제조사들이 결코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들에게 주의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실종 사건에 따른 긴장이 유지되면서 0.2%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0.2% 상승한 71.9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사우디 언론인 실종에 따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이란 원유 수출 감소 등을 주시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 산유량 증가에 대한 부담도 지속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브렉시트가 미국 은행 등에도 위험할 수 있다면서 은행의 대응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 회의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면서 효과를 정량화하긴 어렵지만 무질서한 브렉시트의 경우 미국에도 전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은행들이 영국은 물론 유럽 은행들의 적지 않은 포지션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띄었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21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730선 회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300선에서 머물던 코스피가 이제는 2100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시장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됩니다. 2분기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장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뜨겁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하락장을 지나면서 반대 매매가 증가했습니다. 지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변동폭이 좀 커 보입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2,300선에서 머물렀는데 이제 2,1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요.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황, 많은 것이 변했느냐, 그때의 상황과 얼마만큼 변했는가가 어찌 보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아니면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 먼저 간단하게 좀 돌아보면요. 일단 미국에서 그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일단 각각 한 5%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바로 하루 전날 발표가 되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일단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3분기 실적 발표 만들어주면서 시장 내에 일단 전반적인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우려감을 단기간 이나마 조금은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떨쳐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환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는 좀 발표를 지금 안 한 상황이죠. 일단 하지만 시장의 중심점에는 우리의 어떤 관심사인 중국이 과연 환율 조작국으로 피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 일단은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 제외 쪽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려감은 조금 씻겨져 나가고, 오히려 이제는 기대감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의 투자 심리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일단 최악의 고비 상황은 분명히 지나간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아직까지는 대외 시장 변동성 제공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 남아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오늘 일단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상당히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너무 좀 낙관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마다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금 조정해 나가는, 소위 말하는 고성장주에서 다소간 좀 가치주 쪽으로 조금 투자 비중을 높여가는, 특히나 밸류에이션 중심의 어떤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봅니다. 일단 이번 주에 계속해서 첩첩산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환율 보고서 발표, 일단 오늘 새벽 5시,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 5시경 발표가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예상을 좀 하고는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발표가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무게중심은 중국이 환율 보고서 내에 어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서는 이 지정되는 부분을 조금 좀 비켜간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많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내일 우리 시간 새벽이 되겠습니다. FOMC 의사록 발표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10시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부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어찌 보면 19일 금요일이 되겠는데요. 금요일 오전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의 3분기 GDP 발표에 오히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투자자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에 대한 결과치로 중국의 3분기 GDP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냐라는 쪽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이 발표되는 지표의 어떤 그 방향에 따라서 시장 투자 심리가 다시금 급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장에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쨌든 글로벌 금융 긴축이라는 쪽에 조금 좀 무게중심을 두셔야 되겠다라는 점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간중간
중간 결과치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그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얼마랄지, 아니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어떻할지, 아니면 중국의 3분기 GDP, 이번 주에 발표된 중국의 3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겠느냐에 따라서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의 중간 결과, 어쩌면 우리 시장 내 힌트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 일시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그 안도감이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어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나타내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달러화의 움직임이 조금은 좀 강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4포인트로 조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의 어떤 그 최악 고비 상황은 분명히 지나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놓지 말자라는 말씀. 오히려 이런 반등이 나올 때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 나가자라는 말씀으로 어제 지난밤에 어떤 뉴욕 시장의 급등 부분, 우리 시장으로의 전이 여부, 이를 놓고 오늘 우리가 펼쳐야 할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해 나가자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다라는 부분. 아직 확실히 시장 안정화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부분. 분명한 것,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12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엔 과연 몇 차례나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인가, 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체적인 글로벌 통화 긴축이라는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신흥국에 대한 위험 요소로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시장 반응 상당히 좋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매일같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분명히 시장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호재와 악재가 서로 간에 교차하면서 그 등락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텐데, 결국 근데 그 등락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주가 지수의 방향성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라는 점. 일단은 조금은 좀 큰 그림 속에서 무조건적인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장세 속에 그 한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조금은 좀 수구적인 보수적인 자세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분명한 것, 밸류에이션 중심의 접근이 분명히 유효합니다. 여기에 낙폭과제가 분명히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실적 호전에 대한 관심 가져나가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중국의 GDP 발표는 미중 무역 전쟁의 힌트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이 GDP가 전분기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웬만한 신흥국들은 모두 다 타격받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대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중국의 이번 GDP 일단 1분기에 6.8%였고요. 2분기 6.7%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3분기.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도 0.1%포인트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점. 네, 3분기, 4분기 넘어가게 되면서 이 둔화 폭이 조금 더 가파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시장 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분명한 것,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 정부가 인위적인 어떤 그 환율의 어떤 그 방어, 소위 말하는 지급 준비율의 인하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면서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하해 왔다라는 점. 올해 들어서만도 거의 10% 정도의 절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시장 내 실효성을 가지게 될지. 여기서 만에 하나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된다라면 그들의 어떤 위안화 절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고 있는 그 포인트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만 좀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은 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일단 상당히 무거운 중요한 어떤 전망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완화 내지는 개선시켜 가고 있고, 하지만 내일 모레 오전 중에 발표가 되는 중국의 3분기 GDP 일단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증가율 전망은 한 6.5% 내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여기서 6.6% 내지는 6.7%가 나와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분명히 다시금 개선 내지는 성장 반등의 모멘텀을 갖기, 반등의 기회를 갖기 충분한 그런 재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들의 성장률 자체가 6.5% 이하로 나오게 된다라면 말씀하셨던 대로 신흥국에 대한 자금 이탈 내지는 신흥국에 대한 경기 위협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선진국으로의 어떤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과 중국, 소위 말하는 G2 국가들이요. 미국은 선진국 경기를 대표하고 있고요. 중국은 신흥국 경기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 내지는 개선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미 지난 2분기 미국의 GDP 성장 4.2%. 오히려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도 한참 앞서가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만들었다라는 점이 지금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 글로벌 자금 플로우를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앗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어쩌면 신흥국 자금 이탈 가속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 내지는 우려사항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우리 시장 최근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증권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동안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가 나타났다라면 최근 들어서는 중국 시장과의 동조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중국,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선진 시장을 대변하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소외 현상이 신흥국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중국 시장과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 중국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영향, 이 부분으로 분명히 중국의 3분기 GDP 발표 긍정적으로 나오면 상당히 다행이죠. 근데 만에 하나 좀 둔화되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시간 내에 시장 내 압박 내지는 우려감으로 작용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분명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난번 미국 시장이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에 달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의 접근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런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어찌 보면 지금 3분기 실적이랄지 아니면 어떤 통화 긴축 기조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 통화 긴축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을 바라보는 나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변해야만 한다. 그 비중은 결국은 고PR, 그러니까 고성장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좀 줄이고요. 오히려 시클리컬 주식들,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그리고 이제 4분기는 글로벌 소비 시즌이 되겠습니다. 4분기 글로벌 소비 시즌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점. 지금 어쩌면 주가를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 보시면서요. 지금 이제 지금 투자 심리의 환경 변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쪽보다는 서서히 개선되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는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앞으로 시장 내에 다가올 큰 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소비 시즌이라는 이슈, 그리고 12월 FOMC라는 이슈가 분명히 시장 내 하나 둘씩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통화 긴축이라는 이슈 분명하게 조금 더 시장을 옥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분명히 글로벌 소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시장 내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오늘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장의 반등을 이용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개편해 나가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오늘은 분명히 필요한 날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만큼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라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뜨거운데요. 이제 이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은 하긴 할 거다. 그런데 그게 언제일까에 대한 이런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해도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떤 논란이 많이 일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조금씩 하향시키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을 하락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금리를 상승시켜야 된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에 발표가 됐던 고용지표가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괜찮게 나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물가 수준이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4번 어떻게 보면 12월까지 아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통위가 지금 현재 내일하고 11월 30일 딱 2번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순간인데요. 실제적으로 내일 아니면 11월 말에는 꼭 아마도 한 번 정도는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마진 금리 차이 바로 0.75에서 1%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면 이것을 좀 좁혀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아직은 전문가들의 이런 서베이를 해보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이번 달에 하자, 아니다 내년 아니면 다음 달에 하자, 이게 아직은 좀 혼조권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분명히 외국인의 이탈, 이걸 큰 이슈로 좀 우리 증시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선진국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신흥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입장을 바꿔서 내가 외국인이라 했을 때 과연 선진국의 금리도 높고 선진국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금리도 낮고 신흥국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답은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조만간 금리의 인상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계속해서 금리 인상 압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금리를 올릴 때는 분명히 됐다라는 얘기, 그리고 최근에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저금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조금씩 더 올라온다. 물론 금리를 올려버리면 가계가 완전히 또 파산에 이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어찌됐든 너무 싸니까 금리가 좀 싸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측면도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 내일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매파 쪽으로 좀 많이 변신을 한 이주열 총재님의 어떻게 보면 입을 쳐다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기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금리 상승의 수혜지수가 어디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락장을 지나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전부 손실이 된 셈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신용 잔고가 큰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참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강한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장이 조금 많이 암울하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미국 시장이 어제 좀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뭐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실적이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제는 아니다. 실적 괜찮게 나오네. 실적이 잘 나오면 우리가 그동안 좀 고민했던 걸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제는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분들이 이렇게 빚내서 투자 어떻게 보면 강세 시장일 때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하락기를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작년 1년치 올라왔던 게 지금 현재 1년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1년 올라갔던 걸 1년 동안 계속해서 뱉어내고 있는 시장이다. 즉 올해는 어떻게 보면 미수나 신용 이런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 하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 올해는 맞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주 동안 어떻게 보면 1조가 가까이 지금 현재 빚내서 투자자는 이런 숫자가 줄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 급락장이 겪어지면서 반대 매매 물량도 많이 쏟아졌었고 개별 종목의 이런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 2일 날 11조 8,500억 가까이 되던 이런 신용 잔고도 같은 경우가 15일 10조 8,700억 정도까지 쪼그라들었다라는 거의 1조 가까이가 줄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한 3,500억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6,200억 가까이 빠져나갔으니까 바로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이런 매도폭이 훨씬 더 컸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 비중이 지금 현재 조금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 매물로 인한 이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니까 좀 주의해야 되는 이건 구간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시가 조금 많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바이오나 남북 경협지 쪽으로 좀 신용이나 이런 빚을 내서 하는 투자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수적인 지금 현재는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좋은 종목들도 많지만 타격받는 종목들도 보이거든요. 어제 한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71%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쇼크입니다. 어제 21% 급락 나왔는데요. 전망 함께 짚어봐 주시죠.
조금 한샘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 그렇게 큰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샘 하면 여러분들 바로 떠올리는 거 뭡니까? 바로 인테리어 업계에 어떻게 보면 1위 사업자는 분명히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하거나 어떤 새롭게 어디 이제 주택을 들어갈 때 어떤 수요가 있습니까? 바로 인테리어 수요 그리고 리모델링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급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브랜드력이 가장 강한 게 바로 한샘이라는 브랜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수요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성장성을 상당히 크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주택 가격도 꺾이기 시작했고 주택 거래량 자체도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한 이런 소비자들이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B2C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많이 돌아다녀 보면 과연 한샘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후발 업체인 리바트나 다른 화치나 여러 가지 그 다른 이런 후발 업체들한테 조금 더 해봐도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 즉 바로 후발 업체와의 이런 경쟁이 좀 과시화되고 있고 여기서 압도적인 뭔가를 지금 현재 한샘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을 끌어올릴 이런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 실적은 사실 이미 나와버린 것은 사실은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할게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실적도 안 좋았는데 앞으로도 물음표가 찍혀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크게 끌어올릴 이슈가 많이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떤 한샘 측에서도 어떤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줘야지만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적 쇼크가 나타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이슈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이슈가 아니면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이런 이슈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보면 될까요? 그렇다고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좀 많이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중 물량이나 여러 가지 물량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짚어 보면 미국 시장이 거의 10% 넘게 빠졌던 게 하루 이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올해만 하더라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2월 달에 한번 그런 현상이 있었었고 4월 달에 있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 그렇지만 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 상황은 좀 다르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어떻게 보면 대비한 좀 보수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좀 바람직하게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내수주 쪽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10월 중반이 넘어오고 있으니까 무슨 시즌입니까? 찬바람이 나오면 바로 이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주면서 배당 메리트가 조금 더 많이 커졌다라는 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서요. 배당 관련된 주식들 대표적으로 정유 같은 주식들 그리고 금융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배당에 지금 현재 메리트가 좀 많이 생겨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달입니다. 어떤 시즌이죠?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워서 좀 살짝 이렇게 망가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적 발표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업종이 숫자가 잘 나오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실적 개선주들은 삼성전기나 삼성 SDI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칼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 이러한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런 실적 개선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주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보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충북과 남부지방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탁합니다.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로 평상시보다 높겠고 다행히 오후 들어서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도봉구에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가량 올랐습니다. 오늘 중부 대부분 지방으로는 미세먼지가 해소되겠는데요. 오전에 보통, 오후에 좋음 단계로 대기가 청정하겠습니다. 여기 하늘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보여 출퇴근길 날씨 좋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해안 강원 영동 30에서 80, 영남 동해안이 20에서 5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영남 내륙으로는 5mm 내외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강원 영동은 내일 밤까지 오겠고요. 영남 해안으로는 오늘 밤에 그쳤다가 다시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영남 내륙으로는 오늘과 내일 낮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속초와 강릉 15도로 낮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영남 지방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물결이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영남 지방의 비는 내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20도가량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